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3.01포인트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해 2014년 12월 이래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농산물은 전월 대비 13.8% 떨어지며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6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나프타, 경유 등 석유 제품 지수가 2.3% 올랐고 공산품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삼성과 LG 등 국내 제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권고 여부에 대한 발표 시한인 21일이 임박했습니다. 이 전자업계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안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시설 일제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병아리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앞서 어제 전북 고창에 있는 유경 오리 12,00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KB금융은 오늘 임시주총을 열고 윤 회장의 재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회장은 향후 3년간 KB금융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2014년 내부 갈등으로 불거진 KB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이례적으로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해온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장이 문이 열렸습니다. 월요일장 시작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좀 상반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의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흐름, 코스닥도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출발해서 하락 반전이 된 겁니다.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약세인 것이 요인이라면 요인인데 특히나 상승하다 하락한 건 중국 증시가 개장 이후에 1%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안 좋은 투심을 좀 선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증시 더딘 흐름들도 거래소 투심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좀 다릅니다. 오늘 다시 연중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약, 바이오, 방산주 등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라젠만 해도 지금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은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오늘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소폭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사가 셌는데 일단은 금요일 하루 쉬고 다시금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렇다 할 호재를 찾지 못하면서 방향성 잡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큰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533.12포인트입니다. 일단 0.87포인트밖에 빠지지 않고 있고요. 0.03% 하락, 거의 약보합권 수준인데 보합권까지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면 오늘 하루의 흐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2541포인트였는데 10시 좀 넘어서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2524포인트까지 흘렀다가 이내 낙폭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팔고 외국인 개인은 삽니다. 오늘도 개인이 오늘은 매수를 하네요. 그리고 기관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2,956억 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이 사고 나머지 모두 팝니다. 외국인은 1,920억 원. 오늘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들 오늘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보합폭은 하락 쪽입니다. 하지만 화학주들 소폭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 LG화학도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올라가고요. 1.6% 상승입니다. 삼성생명,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1% 내외의 낙폭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 업종도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괜찮은 분위기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훈풍이 이어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이고요. 한국전력 37,000원 초반대입니다. KB금융 오늘 회장이 윤종규 회장이 연임이 확정됐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한주주는 반대로 올라가고요. SK는 30만 원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782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780포인트까지 바짝 붙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800포인트, 이제 17.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그램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776포인트였지만 이내 올라오면서 782, 783포인트까지 오늘 고점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72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정말 끊임없이 러브콜을 최근에 보내주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소폭 매도합니다. 269억 원. 그리고 개인도 33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소폭 빠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올라갑니다. 특히나 신라젠의 주가 상승폭 또 연고점 찍고 올라갑니다. 신라젠 12% 급등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새 11만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티슈진, CJENM은 소폭씩 빠지고요. 빠지는 종목들은 0%대, 오르는 종목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코스닥이 잘 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로엔과 바이오로메드, 파라다이스, 포스코캠텍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2거래일 정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4%가 넘는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만이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죠. 코미팜, 셀트리온 제약,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가고요. 휴젤과 펄어비스가 1.41, 2.85%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100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2원 60전 올라가면서 1,100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월요일장의 이슈 바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월요일장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도 상승 반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으로 연말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소비를 이제 부추기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연말에 재고 처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비 확대가 되는데 그 기대감이 올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계속 좀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24일 또 다음 주에 사이버 먼데이와 12월까지 시계를 넓혀보면 크리스마스와 이제 박싱데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 이벤트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11월 11일 광군제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10월 말에 있었던 할로윈데이 행사에서도 지금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금 글로벌 소비가 일단 신흥국, 선진국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소비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해서 연말 소비 확대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고용시장, 안정적인 영향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소비 심리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확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저희는 이제 소비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특히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주들에 대한 좀 센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좀 그런 어떤 환율 상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비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결국엔 IT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 IT 업종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연말 소비 시즌에는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궁금한 게 그리고 코스닥 랠리가 계속될까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하루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선까지 15포인트도 안 남았거든요, 거의. 15포인트 정도 지금 남은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800 향해서 갈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또 코스피가 IT 중심의 쏠림 현상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여기서 좀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바이오주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IT 하드웨어, 대형주 중심의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이 개선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온기 자체가 지금 IT 장비와 부품주에도 지금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어쨌든 계속 중소형주의 센티를 지지해줄 만큼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내년 초에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코스닥은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상단을 높여나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한 주간의 전략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의 흐름 자체는 이번 주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는 좀 어려운 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이벤트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경제 지표는 계속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유가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고 12월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과 보험, 증권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정유화학 업종에도 지금 유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러니까 좀 짧은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IT 장비와 부품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주들에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증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잘 갑니다, 오늘도. 그런데 미증시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 동안 지금 조금은 불안할 수 있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장세인데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세제 개혁 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희박해졌다가 또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연내 통과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올해 연내 통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하원에서는 찬성 227, 반대 205로 다수결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그 8표가 좀 미달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은 하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연방세율을 2019년부터 1년까지 이제 연기시키는 그리고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38.5%로 낮추고요. 상속세는 유지시키지 않은 안을 자체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 양원의 법안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또 시간이 걸리고요. 12월 18일부터는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빨라야 한 내년 1분기 정도 세제 개혁안이 심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도 뭐 지방세 공제라든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그리고 재정 적자 전망과 관련해서는 많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진통이 좀 따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됐다고 치고요. 아니면 뭐 연내가 아니고 앞으로 통과가 된다고 하고 감세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결국에 미국 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실질적으로 뭐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수정 개혁안이 의회를 만약 통과를 하게 된다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한 4천억 달러 안팎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규모는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큰 규모지만 미국의 명목 GDP에는 한 8% 정도입니다. 또 공적 채무 잔액에는 한 11%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세액 감소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기해 보면은 하원안이 통과됐을 경우는 GDP는 0.2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상원안은 0.33%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경기 확장 국면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2.2%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2.5% 이상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장률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기업 유치 전략에도 커다란 촉진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세제 개혁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과가 좀 힘들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12월 연말에 금리 인상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물린다면 결국에는 미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버블 논란도 있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법인세 감세안이 좀 1년이 늦어지는다든지 또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또 공급 주도의 예산안 자체가 발목이 잡혔을 경우에는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18배 이상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평균이 15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다소 거친 조정 국면이 연말에 찾아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 정책을 내걸고 당선이 된 만큼 이런 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실망감이 좀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문제는 12월 FOMC에서 세 번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장기 경기 확장에 따른 또 부작용이 앞으로 나타난다면은 연말 부분에서는 시장의 반응이 다소 좀 냉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인 투자 운용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제 개혁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꺾이면서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1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를 앞으로도 계속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둔화됐던 자동차 판매가 허리케인 효과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늘고 있는데요. 기업 투자가 얼마만큼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파이낸싱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싱 갭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투자가 현금 흐름보다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선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의 파이낸싱 갭 동향이 GDP 대비해서 1.8%를 넘으면은 지나친 공급 과잉에 따른 경기 후퇴 위험이 높아지지만 현재 2분기까지는 플러스 0.25 정도입니다. 경계선은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여력이 계속 높아지는 한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부분이 계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도 지속적으로 점도표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증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해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아무래도 정책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각국 주식 시장과 같은 그 위험 자산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먼 쇼크 이후에는 워낙 많은 풀린 자금들이 주식시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신흥국의 주식시장은 과거 흐름을 보면은 그 리먼 쇼크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신흥국의 실적이 양호하다면은 이전처럼 매도 압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패스세트의 그 예상에 따르면은 신흥국 주시장의 EPS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5% 증가하지만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의 주가 조정이라도 신흥국 주식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인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부터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 텐데요.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